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순간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잘 나가다가도 한 번의 오판을 하게 되면 실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이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은 경물치지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치지 이치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난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치를 터득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판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는 이치는 뭐냐? 우주 만물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이치에 합당한 이치의 원리를 따져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오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리적으로 천시를 알고, 천시는 뭐냐? 때를 아는 겁니다. 나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장기적인 안목, 선견지명, 앞을 내다보는 그런 천시가 중요하다는 깨닫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정보 수집. 많은 정보 수집을 하는 가운데서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기업의 성패나 인생의 성패는 앞날의 시대의 변화를 얼마나 예측하고 시대의 변화를 잘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후지필름이나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가 휴대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지필름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코닥은 실패를 했고 후지는 실패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역학이라는 게 뭐냐? 때를 점치는 겁니다. 나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현재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비관하는 일도 아니고 재물이 들어올 때 돈이 들어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대물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갈 때는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재물운이 들어올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얼마나 잘 알아서 자기가 때를 알 수 있느냐, 때를 점치는 거, 그게 바로 역학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거나 이런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 선견지명, 천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 시대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 어떤 분야가 사양산업이냐, 어떤 분야가 유망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젊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진로, 젊은 분야를 어떻게 선택해서 나갈 것이냐. 우리가 옛날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걸 생각했다가는 장래성이 없는 직업의 젊은성에 평생을 투자한다면, 젊음을 투자한다면 그 노력과
추진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의 전환기 시대에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구독자 신청 사주 여명입니다. 무오란입니다. 무오는 잘 아시겠지만 양인살입니다. 양인은 잔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목을 칼로 친다는 거예요. 냉혹한 겁니다. 칼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강하고 모든 면에 인간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오란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수양을 많이 해야 되고 측은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인간을 전부 가족같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가족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측은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을 남을 가족같이만 생각을 한다면 인간관계 갈등이 해소가 되고 원만한 인간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줄을 섰는데 내 가족이 옆치기를 했다. 눈 감아줍니다. 남이 옆치기를 하면 눈에 불을 켭니다. 이게 바로 가족에 대한 가족과 같은 측은지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일주에 양인을 깔았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무가 개를 만나면 무정지합이에요. 정이 없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겁니다. 무토는 중심의 역할이지만 개수를 만나면 무정지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오는 인수입니다. 양인살이면서 인수니까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겸손해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그 이치를 깨닫는 이치가 중요한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뭐냐? 정화와 기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뭡니까? 다정다감해요. 그렇게 양인격이면서도 다정다감한 그런 기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의 사주는 정의 임자 무갑인입니다. 근데 요 양인살이 옆에서 극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국토 되어 있습니다. 또 토국수 되어 있어요. 밑에가 좌우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사주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인의 기운 작용이 많이 약화되는 겁니다. 잔인하고 냉혹한 성질이 다듬어지고 간이 있어서 또 남을 내가 극하는 죄를 있다가 보니까 얌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 하나가 이런 양인살이지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기운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 잔인한 냉혹한 양인의 기운이 조절이 되었다. 이걸 감안하시고 사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사주를 볼 때는 관을 보라 그랬습니다. 관이 말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밑에 인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화합하고 관이 시에 와 있기 때문에 말년에 남자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관계는 정인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인목은 재물이 묶여있는 재물이에요. 근데 정인합은 음란잡입니다. 음란잡의 돈이니까 유흥업소라든지 서비스업종 이런 쪽이 도화가 월제에 있기 때문에 직업 한정으로 그런 분야가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라고 하는 건 엄마 자리입니다. 인수, 배우자 자리인데 엄마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 와서 있기 때문에 배우자는 엄마에 대한 반항심을 갖기 때문에 고부 간에는 갈등이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음양의 조화로 봤을 때는 정인목이요 목화가 많고 밑에 해자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천후 사주입니다. 목화가 들어와도 해자가 있기 때문에 좋고 해자가 많기 때문에 목화가 운이 들어와도 좋고
이런 사주가 특이한 사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용신은 조후용신이에요.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목화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용신은. 그러니까 5세부터 15세부터 15세 갑인 대운서부터 60년간 대운이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운이 좋고, 남자가 관이 시에 와 있으면 연하의 남자입니다. 연에 와 있으면 나이가 많은 연상의 남자를 좋아하지만은 이럴 경우에는 연하의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관계는 목에 있고 밑에는 충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 관리가 양인의 그 성격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아랫사람을 관리하거나 고객을 관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요소를 감안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학이라는 건 기운학이에요.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이름이 나쁘면 성공을 못합니다. 이름이 좋아야만 상대방에게 선입견도 좋은 이름을 주고, 자기가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생기가 있고 품위가 있고, 누가 봐도 이름이 멋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알렉산더, 나폴레온, 얼마나 이름이 힘이 있고 멋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행운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서 적선하는 마음으로 제가 장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전을 하셔가지고 장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명의 사주 같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